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14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통합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통합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더, 조직의 장 이런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면접 같은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사장 공개 면접이나 기관장 공개 면접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먼저 해야지요 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틀렸다는 것이죠. 급한 일은 아랫사람 시켜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우측은 윤석열 후보에서 당선인 신분으로 바뀌는 그 순간 3월 10일 아침이고요. 좌측은 어제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번 3구 대선과 관련하여 노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는 시민단체 사람들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자, 제가 왜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는가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당선자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민단체가 노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그 전에 중앙일보를 좀 보여드립니다. 역시 중앙일보답게 오늘 아침에 배달된 중앙일보는 역시 중앙일보답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진보부터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진보부터. 이게 오늘 아침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남종호의 시시각각 윤석열 당선인 진보부터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제 때를 만났어요.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새로운 정부에 집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때를 만났습니다. 언론은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인선에 군침을 흘리는 겁니다. 자기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심으려고 이 언론들은 노력합니다.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들은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그런 일을 잘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인수위원회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각에 집어넣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중동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한 게 뭐냐? 자기 사람 새로운 인수위에 집어넣거나 새로운 내각에 집어넣는 것이 급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중동도 역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남종호의 시시각각 윤석열 당선인 진보부터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글이 얼마나 허황된 글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큰 글자로 확대해 드렸습니다. 오늘 남종호 시시각각 윤석열 당선인 진보부터 챙겨야 돼 라고 하는 글의 주요 부분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느새 보수 대 진보, 남성 대 여성, 노장년 대 청년으로 나뉘어 서로가 증오를 하는 양극화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지 후보가 다르면 친구는 물론 피부치와도 전혀는 살벌한 시대가 됐다. 이것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는
왜 잘못되는가 하면 지금 한국은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의 문제이지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을 최성훈이를 시켜서 바깥에 나가서 사오게 하고 일단 돈을 최성훈이 먼저 내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훈에게 옷값을 준 거, 이것을 문제 삼았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 옷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은 박근혜 대통령이 준 거예요. 최성훈이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주고 옷을 사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납세자 단체에서 공개해라. 그동안 김정숙 씨가 5년 동안 입은 옷의 옷값을 공개해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문제이지 이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 아시죠? 추미애 장관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추미애 장관이 정상인인가 정상인이 아닌가의 문제이지 그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이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정상인이냐 정상인이 아니냐의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조중동 다 무엇이 지금 핵심적으로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을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상인이냐 정상인이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원전을 다 파괴시켜 놓고 외국에 나가서 원전 세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이러면 그것을 원전을 다 파괴해 국내는 다 문 닫어 그래 놓고 원전 외국에 수출하러 다니는 사람, 그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상인이냐 정상인이 아니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화로 돌려놓는 겁니다.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윤 당선인도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는지 인수위 산하에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올바른 방향이다. 나는 이것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언제 갈라졌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비정상인들이 설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비정상인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나 다음 대통령,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인사를 통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인사를 통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다. 저쪽 사람 쓰라는 겁니다. 예, 저는 저쪽 사람 쓰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쓰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 제가 보니까 저쪽에서 쓸만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요가 뭔지 아십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강요는 대통령에게 회의를 하면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강요인 거예요. 국내에 원전을 다 문 닫았을 때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강요해서 문재인 당신 잘못됐다. 특별감찰관이라고 했어요. 특별감찰관. 그것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감시하는, 즉 비리가 있을까봐 미리 감시하는 조직이 특별감찰관입니다. 문재인은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찌끔 비리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았죠. 문재인 정부 강요 중에 문재인 보고 특별감찰관 임명하십시오 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있나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갖다 써요? 쓸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을 쓰면 문재인 정부 사람 중에 쓸만한 사람, 갖다 쓸만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돼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요라는 것,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건 국무회의를 해요. 회의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조직에서 근무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조직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회의를 해요. 그 회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고 그거 얘기 틀렸는데요. 말씀 좀 그거 잘못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가 진짜 훌륭한 회사예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망해요, 여러분. 회장이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회장 밑에서 그냥 받아쓰기만 하는 회사, 그거 발전하지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 많은 강요들, 국무회의할 때 한마디도 했나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갖다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거기서 뭐 인사 야당과 협치요? 아니,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쓴다니까요. 집을 있어요. 집을 허물었어. 그런데 그 집을 허물다 보니까 아주 쓸만한 제목이 목재도 아주 훌륭한 게 나오고 돌도 아주 훌륭한 게 나와. 그럼 갖다 써야죠. 그걸 왜 버려요? 아깝게.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그 집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갖다 쓸만한 게 없어요. 그 집을 허물었어. 근데 갖다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전부 썩은 나무, 부석부석한 돌이에요.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무엇을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해요? 갖다 쓸만한 게 없다니까요. 그 인간들 중에 누구 쓸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추미애가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추미애 당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조중동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핵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핵심은 협치와 소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 공화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윤석열 정부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172석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72석의 국회의원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저걸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장관 임명 안 해도 돼요. 차관으로 가면 돼요. 난 저거 인정할 수 없어. 저 172석, 지금 현재의 국회가 정상적인 국회가 될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어. 저걸 깨야 돼 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법을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시민단체들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춘천에서도 올라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셨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신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황현현 사람입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님이 주시는 부정선거 방지단 강원도 조직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민의힘당 참관인으로 춘천시 효자 입동 사전 투표소에서 참관을 하던 중 오후 3시경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날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본 투표장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본 투표장에 가서 내 신분증을 제출하고 제출하니까 제 투표지를 발행해 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표지를 이 노트에다가 딱 꽂아놓고 여기 투표소 책임자 누구냐?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이 나에게 주어진 이 투표지를 보내주는 순간 어떤 짓을 했는지 안 짓을 아느냐? 나는 당장 112에 신고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사법 조치하겠노라. 그래서 그 담당자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112에 경찰 출동을 요청하고 언론과 각 당국자들에게 요청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선관위 위원들이 제가 사전 투표했던 거를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었나 봅니다. 그 선거인 명부에 한 20분 후에 선관위, 모선관위, 국세지 선관위, 경찰, 또 진흥수사대 경사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언론 기자들이 올 사이에 한 20분 후에 선생님을 사전 투표하신 걸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지 돌려주십시오. 이런 권유를 합니다. 참, 그 선거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분개하였고요. 끝까지 저는 언론 취재를 응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춘천시 선관위에서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사의선거법 위반으로 사의투표 자로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 접수를 하였습니다. 참 적반하장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정말 우리 무당대 회원님들이 전국에서 내 눈으로 이 부정투표를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23만 표라도 이겨서 우리가 정권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중 투표지 발행은 춘천에서만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전국에서 이런 조직적인 이중 투표가 가능했다면 당락을 바꾸고 정권을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국방할 수가 없어서 박지원 변호사님과 함께 오토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전국을 원활하게 이끌고 가려면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않고는 좌파를 척결하지 않고는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는 정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강력하게 이번 3부 대선뿐이 아니라 4.15 총선까지도 깊이 수사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림이 없고 정말 대한민국이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좌파와 협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부정선거를 수사를 시작하면 좌파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인간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비록 시골에 사는 빈초인 늙은이지만 제 눈에 이런 게 보이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 있는 브레인들은 그 사람들은 이런 게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이런 시스템이 엉망으로 되어있던 대한민국을 윤석열 당선자가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예, 제주에서 올라오신 분의 말씀을 좀 더 짤막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은 제주에서 오셨습니다. 15분 08초.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뽑지 않으면 당신은 또다시 좌파의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덤 속에 처박혀집니다. 당시 사회교에서는 반드시 4.15 총선과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부정 비리를
말끔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전라산에서 경고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경고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 경고를 결코 내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대법원에 여러분 오근호 후보 아시죠? 예, 지난 이번 대선에서 출마했던 오근호 후보, 그분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출마하신 분입니다. 어제 오근호 후보가 대법원에 선거 이번 3구 대선이 무효다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립니다. 어제 대법원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저희는 선거 범죄자들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 그 누구든 선거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한민국 정치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처단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었고 그 소도둑이 이미 괴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 괴물들을 잡아서 죽여야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모든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거 범죄를 절반의 승리를 했다고 이유로 선거 범죄를 파묻자, 은폐하자, 덮자, 이것은 거짓말과 짝을 하겠다, 공범이 되겠다, 거짓말과 친구하겠다, 이것은 양심을 버리는 일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입니다. 반드시 선거 범죄자들은 단죄가 되어야 됩니다. 선거 정의는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시민들이 정말 인정할 수 있는 국민이 뽑은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의원조차도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절차로 선출되어야 되지,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인쇄기로 조작을 하고 출력해서 심어넣어서 당선이 된다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물이 있는데 지금 방송과 언론이 그리고 두 여당이죠. 두 여당. 예, 문정권과 윤정권 두 여당이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야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직한 시민들과 함께 선거 범죄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한 10위권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남의 권리를 빼앗아갖고서 자기가 사용하는 겁니다. 즉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집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당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뽑고 하는 거고 다 시키면 돼요. 훌륭한 사람 뽑아라. 시스템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사람을 뽑던 훌륭한 시스템만 만들어두면 훌륭한 인재들이 모입니다. 시스템을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당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은 지금 이 순간 윤석열 당선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것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자로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그거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멋있지 않아요? 한번 대통령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그 부정선거를 막는, 단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윤석열 당선자? 그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뭐 협치가 없었다 뭐 이런 거 거기 끌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당선자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석열 당선자 옆에 붙어있는 그 세력들은 탄핵 세력과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오염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은 안 하잖아요. 뭐 중화일보 뭐 지금 뭐 그 조선일보 이런 거 안 해요. 동아일보 역시 안 하죠. 관심이 많아요 지금. 동아일보 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정치인 배제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한다. 그 다음에 왕수석 없앤다. 다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 쓰는 거 뭔지 알아요? 조중동이 기사 쓰는 거? 적당한 기회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그게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는데 모 신문사에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위에 찾아가갖고 이명박 씨 당신 누구 때문에 당선된 줄 알아? 우리 신문사 때문에 당선된 거야. 그러니까 장관 자리 5개 내놔. 이랬다는 게 신문사입니다. 조중동 중에 하나의 신문사가 그 신문사입니다. 내가 누구라고는 꼭집에 얘기 안 합니다. 대충 여러분 감 잡으실 겁니다. 조중동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인수위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강요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집어넣을 것인가, 압력을 넣을 것인가를 머리 쓰고 있는 게 조중동입니다. 법치를 자로잡지 않으라는 얘기 지금 한마디 안 하잖아요, 조중동. 여러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독립언론인들 다 돌아선 거 알고 계시죠?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었던 독립언론인들 다 돌아섰잖아요. 그 독립언론인 중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저 경기도지사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봐야 됩니다. 여러 사람이. 인수위 사람도 봐야 되고 안철수도 봐야 되고 윤석열도 봐야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여기 지금 댓글에 나와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세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기회가 아주 좋습니다. 민주주의, 세계에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흔들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정확하게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윤석열 대통령은 놓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 주변에 그렇게 충고하지 않는 참모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매우 좋은 훌륭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로 차버리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방송 마칩니다.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